한국은행의 무모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서민들만 피가 말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월 13일 금요일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발표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9% 넘게 올랐었죠. 네, 넘게 올랐었던 것이 6%로 떨어졌고, 자,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3개월 후에, 3개월 후 앞으로 그러니까 한 3월 달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12월 달이니까 3월 달 정도 되면은 물가 지수가 CPI가 3%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 별표 한번 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달에 발표하는 CPI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버립니다. 상황들이. 자, 그래서 지금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의 근본적인 지금 운용 목표는 물가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말이 뭐죠? 자, 경기 침체와 우리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점이 무엇이죠?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안 잡힙니다. 금리 인상으로. 네, 사실은 금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라는 것도 왼쪽에 보시면은 오름과 내림이 계속 지속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탑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영원히 물가가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추세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금리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만 죽습니다. 경기만. 그럼 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규제 완화 플러스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낮추면 돼요. 그리고 자유무역, 자유경제를 확대시키는 것밖에 없고, 자, 이 세금을 완화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세를 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간섭을 줄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역할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엇박자를 타고 있는데, 자, 하필이면 미국의 물가 지수가 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었나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자, 인상 기조는 저는 연준의 선택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3월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이후. 자, 3월 이후. 자,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죠.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3월 이후가 되면 물가 지수 자체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금리의 상단에 이르기 위해서 했을 때 이 금리 상단을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3월 이후가 모든 것의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가가 3%까지 떨어졌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정부는 이제 명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지금 뒤에 투기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건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거죠. 그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잘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개월 만에 6%대 떨어졌어요. 명분이 계속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12월 물가 6.5%죠. 그러면은 1월 달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세 한번 보세요. 한 달에 1% 넘게 빠지고 있죠. 하락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넘게. 그러면은 1월 달의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6월 달에 9.1, 8월 달에 뭐 8.3, 10월 달 두 달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1월 달에서 2월 달 이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5%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거는 3%대, 네, 3%대 후반이거나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미국입니다. 베이비 스텝을 올리냐 안 올리냐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의미 없어요. 자, 이거는 의미 없다. 그 이후 상황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특이한 건 이겁니다. 식품 에너지 이 변동성이 크죠. 야, 이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5%대까지 내려와서 버렸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모든 판이 다 변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했습니까? 어떤 일을 또 벌려놨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금리 올려버렸어요. 자, 이게 좀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임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금리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7일 연속 인상을 사상 처음. 이거는 단군 신화 이후, 여러분 단군 이후입니다. 5000년 곰이 마늘 먹고 나왔다는 이 단군 신화 이후 처음이에요. 고려시대, 삼국시대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역성장 예상을 한다면서 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시사 뭐 이게 없다 그러죠. 나중에 또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질문 즉답을 하면서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시그널을 또 없애버렸죠. 자, 이 뒤에 숨은 의도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또 특이한 것들은 또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금리를 또 내려버렸어요. 대출 금리를. 주담대 금리 포함해서 대출 금리를 자, 많이 내린 곳은 5% 후반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8%까지 많이 지금 했었는데 이거 지금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국에도 지금 금리 내려라, 여순신 금리를 같이 내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부하고 한국은행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하는 경기 침체 속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감세, 네, 세금을 낮추고 있죠.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세금과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규제 완화를 하고 있죠. 이거밖에 없죠. 해답이. 세금을 낮춰주면 물건값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정부의 입김을 줄여야 됩니다. 네,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해결한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금리로 해결했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은행과 지금 정부는 한국은행과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민들을 그냥 죽이겠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뭡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죠. 금리를 7번 올렸어요. 자기가 취임을 하고 7번 올렸는데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안 오기 때문에 같은 방법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의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결과를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다지 이게 뭐 바보라고 치면 되는데 이 바보니까. 근데 무엇입니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악화. 한국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을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무엇이냐? 무엇만 봅니까? 네, 미국의 연준만 봅니다. 연준. 그리고 IMF에 우리가 고금리 정책을 썼던 국민들 다 죽였던 IMF의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고 내린 것에 따라서 국제 자본이동이 일어납니까? 생각도 안 하는데 아무도. 네. 전 세계 뭐 자본이동이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엔화라든가 뭐 위안화, 뭐 중국 아니면 지금 유럽의 유로화 이게 뭐 변합니까? 우리나라 금리에 따라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뭐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IMF 무조건 고금리. 네. 결국에는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기 위한 이건 뭐 전초적인 방법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지금 부임을 하고 나서 7번 연속 금리를 올리고 뭐 계속 올리고 났는데 이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4분기.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좋잖아. 성장도 잘 되고 고용도 좋고 소비자가 좋잖아. 지금 한국 얘기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차라리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자기는 계속 금리 올린대. 이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맞는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IMF 직원이 아니랄까 봐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5% 고물가에
수출만 지금 꼬로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가는 해결이 안 되고 물가는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자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가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히 물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올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의 수출만 지금 마이너스 9.5% 떨어지고 어두운 경기 전망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리를 올릴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도 생각해 봐야 돼.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는 결정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이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결국에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이게 물가 안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나하고 국민들이 죽든 말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국민들이 뭐 길거리 텐트 치든 말든 다 파산하든 말든 나는 갈 길 가겠다. 이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의 우리 사명감,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애국심. 네,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창용 지금 연내 일문일답을 했어요. 연내 금리 인하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뭡니까? 이 뒷 이면에 무엇이냐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취임하고 나서 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돼버렸잖아요. 마이너스 성장. 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경기가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는 어떤 뭔가가 자기가 목표가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가죠,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금리 올린다고 물가 내려간다는 이 잘못된 망상에 빠졌기 때문에 7번이죠. 7번. 네. 그럼 결과를 도출해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죽든 말든 물가는 그래도 내려가든가. 안 되죠. 자,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금 간섭을 줄이는 감세 정책 외에는 이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더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이창용이라는 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의 지금 연준이는 무엇입니까? 연준이 오다 받고 있는 거죠. IMF에 오다 받고 있고 연준이 오다를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IMF를 흉내낸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자, 연준이라는 사기업의 목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가의 자산을 매입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투기자본이 뒤에서. 자,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